시우쌤과 함께하는 개념 연습. 우리 문자화식 단원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단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차 방정식까지 이어지는 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고3 때까지 수학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요. 잘 하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우리 곱셈, 무슨 기호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생략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 첫 번째, x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기호 곱하기요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지? 나타내 봐야지. 지금 곱하기 기호, 이렇게 x 곱하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고 수를 항상 맨 앞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1x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1도 생략을 해서 마이너스 x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연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수 1과 마이너스 1에서 요 1은 있잖아요. 1은 생략이 가능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문자가 그냥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1이 곱해진 게 늘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할 때는 뭐 1을 살려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봐주시면 a 곱하기 0.3 곱하기 a 곱하기 b를 기호 곱하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가 있으면 이 수는 수끼리 계산해서 맨 앞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얘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0.3을 앞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문자는요. 곱하기로 생략을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여러분, 노래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부터 A, B, C, D, E, F, G 다 알고 계시죠? 그 노래 순서 나오는 알파벳 순으로. A가 B보다 먼저죠. A가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똑같은 문자가 거듭해서 곱해져 있을 때는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러면 A 곱하기 A는 곱하기 생략하고 A 제곱으로 나타내시면 되고요. 또 곱하기 생략하고 B를 이렇게 붙여서 0.3 A 제곱 B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바로 가볼게요. 자, 어떤 괄호가 있는 식 x 더하기 y, 이 덩어리라고 할게요. 이 덩어리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하기 5를 생략을 해서 나타낼게요. 그럼 이때는 이 수를 무조건 맨 앞으로 보내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5 생략하고 이 괄호 덩어리 전체를 뒤로 보내서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수를 앞으로 보내고 문자가 있는 요 덩어리, 요 괄호식을 뒤로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이 어딨냐? 4번 요거를 보시면 따단 이거 조심하세요.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는 거지 여기는 더하기를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해서 나타내시면 곱하기 생략하고 수는 맨 앞으로 마이너스 4x 이때는 요 괄호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해서 나타내 주시면 5를 앞으로 보내고 곱하기 생략하고 y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4x 여기 있는 더하기는 생략 못하고 더하기 5y 요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기호를 생략을 하자.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이 친구를 분모로 보내고 앞에 오는 친구를 분자로 보내는 거. 우리 이제 나누기를 분수로 만들고 분수를 나눗셈으로 만드는 거 초등학교 때도 하셨을 거예요. 그지? 이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깔끔합니다.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요것도 봐봐봐. 요걸 하나의 문자 취급, 하나의 덩어리 취급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하나 세트, 괄호 요 친구를 세트로 들고 갑니다. 그럼 이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분수로 만들 거예요. 뒤에 오는 친구를 분모로 통째로 보내고. 선생님, 이때 괄호는요? 이때 괄호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앞에 오는 x를 분자에 올려서 x 더하기 y분의 x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7번 가볼게요. 뿅. 7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요것도 나눗셈을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요 나눗셈을 분수로 만들 거예요. 그럼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2는 분모로, 앞에 오는 친구, 얘가 통째로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통째로 분자에 올릴 겁니다. 선생님, 이때 가로는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2분의 a 빼기 b라고 나타내 주시면 돼요. 8번. 자, 요거 조심하세요. 나눗셈 기호를 생각하는 거지. 여기는 빼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더하기 빼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눗셈만. 그럼 앞에 오는 요 친구를요. a 나누기 3을 바로 분수로 나눌게요.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뒤에 오는 3을 분모로 앞에 오는 a를 분자로. 요것도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뒤에 오는 5를 분모로 앞에 오는 b를 분자로. 그거를 빼기로 연결해서 요렇게 3분의 a 빼기 5분의 b라고 나타내 주시면 깔끔. 그 다음에 9번. 선생님, 나눗셈 기호가 여러 개 있는데요. 여러 개 있을 때는요. 차라리 다 곱하기 기호로 통일하신 다음에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써주는 게 훨씬 안 헷갈릴 거예요. 오케이? 안 헷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x.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고요. 뒤에 거, 얘를 1분의 y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그러면 요거의 역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y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1분의 z인데 얘는 1분의 z의 역수 z분의 1. 여러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뒤에 오는 수, 역수로 바꾸는 거 기억나시죠? 그 방법 쓴 거예요. 이렇게 문자도 분모 분자 자리를 뒤집으면 역수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곱하기를 생략을 하자. 얘는 1분의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 1 곱하기 y 곱하기 z. 여기는 1은 생략을 해서 알파벳 순으로 yz. yz. 선생님 수지 Z라고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Z라고 하는 친구들 별로 없죠. G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 발음이 잘 안 돼. 미안해요. 얘는 X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은 1X가 돼야 되는데 그때 1을 X 앞에 1은 생략이 돼서 X. 그래서 YG분의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볼게요. 10번 문제 오른쪽 위에 썼네. 10번. 자, 요것도 곱하기 나눗셈,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는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를 나누기, 곱하기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가 섞여 있을 때는요, 그냥 차라리 곱하기로 통일을 해가지고 그 곱하기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어떻다 훨씬 덜 헷갈린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5 빼기 4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고 이 a는 1분의 a라고 보시면 돼요.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 역수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 분자 자리 바꿔요. a분의 1 곱하기 b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한꺼번에 계산, 첫 번째 계산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 한꺼번에. 그럼 얘는 1분의 4라고 보고 얘는 1분의 b라고 보고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먼저 다 곱하잖아요. 그럼 1 곱하기 a 곱하기 a는 1a인데 1은 생략해서 a. 라고 나타내시면 되고요. 분자 4 곱하기 1 곱하기 b인데 그럼 4 곱하기 1은 4잖아요. 4에다가 곱하기 생략하고 b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앞에 5에서 빼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빼기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 빼기 a분의 4b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m 더하기 n 곱하기 a 나누기 4를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먼저 곱하기로 다 통일하신 다음에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훨씬 덜 헷갈릴 겁니다. 갑니다. 이 괄호는 이 괄호 하나를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세트 얘네들 한 몸으로 붙어갑니다. 그러면 m 더하기 n 곱하기 a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고요. 뒤에 거 1분의 4를 역수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럼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는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얘도 헷갈리면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리시면 돼요.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1 곱하기 4 곱하기 4는 1 곱하기 1 곱하기 4는 4잖아요. 4 이렇게 되고 얘네들 곱합시다. 얘네들 곱하실 때 선생님 문자 하나랑 괄호에 있는 문자 덩어리랑 뭐부터 적어야 돼요?
이때는 이 A를 앞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요 괄호를 앞으로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만약 수가 있다면 수를 맨 앞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오케이. 이때는 A, 괄호 M 더하기 N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4분의 괄호 M 더하기 N, A 이렇게 나타내셔도 별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어떤 책에 따라서 요게 정답인 책도 있고, 요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책도 있거든요. 문제집이. 그럼 똑같은 소리겠죠. 1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 x, y를 곱셈 기호, 이제 생긴 곱셈 기호를 살려볼게요. 그러면 2하고 x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x하고 y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략된 곱하기를 생략된 곱하기를 생략할 뻔했는데, 생략된 곱하기를 살릴게요. 그럼 2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생략을 할 수 있으면 생략된 것도 살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곱셈 기호를 사용한 식으로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 1과 A 사이에 곱하기, 그리고 A와 B 사이에 곱하기, B 곱하기 B를 B의 제곱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살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도 B 곱하기 B 이렇게 합시다. 얘는 괄호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요것도 생략된 곱하기 기호를 살릴게요. 그러면은 3하고 괄호 사이에 곱하기, 괄호와 H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 곱하기 괄호 M 더하기 N 괄호 닫고 곱하기 H 요렇게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15번 요 친구를 곱셈 기호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타내야지 뭐. 그럼 6하고 A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A 곱하기 A가 A 제곱으로 나타내 있는 거고 요 사이에도 곱하기 생략되고 B하고 Y 사이에도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다 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6 곱하기 A 제곱은 A 곱하기 A 형태였던 거고요. 곱하기 B 곱하기 Y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칠 수 있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이거 올리려고 했는데 16번 문제를 오른쪽 위로 가볼게요. 16번 문제. 얘를 이제 곱셈기호를 살려서 나타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5와 A 사이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요. A하고 B 사이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요. B를 3번 곱한 게 B의 세제곱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다 살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5 곱하기 A 곱하기 B도 3번 곱한 거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여기에는 뭐 괄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크게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x분의 1을 나눗셈 기호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분수 형태. 우리가 나누기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분수를 나누기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나눗셈 기호. 나누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 나누기 분모, 1 나누기 x.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요것도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요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나눗셈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눗셈으로 날릴 겁니다. 살릴 겁니다. 왜 이러지? 자, 얘는 이제 선생님이 괄호를 할게요. 괄호 x 빼기 y 나누기 2라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괄호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괄호 안 하면 계산 순서에서 차이가 나요.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고 빼기 계산을 해준 거고 괄호가 반드시 요렇게 있어야 얘를 먼저 계산 순서가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누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괄호를 하셔야 된다. 19번. 따단 19번. 자, 나눗셈 기호를 생략이 아니라 살릴게요. 얘가 이제 나눗셈 기호 생략한 거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 이유
나누기, 요것도 나눗셈 기호 살리실 때는요, 괄호를 해서 m 더하기 n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사실 괄호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꼭 괄호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20번. 자, 얘를 이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때 곱하기는 살릴 수 있겠지. 3분의 1과 요거 괄호 사이에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잖아. 일단 곱하기를 먼저 살릴게요. 곱하기를 먼저 살려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y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괄호 이렇게. 네, 우리 곱하기는 교환 결합 법칙 성립하는 거 배웠었죠. 앞에 계산, 정수와 유리수 계산 파트에서.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살짝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괄호 a 더하기 y,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나누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a 더하기 y. 우리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꿨을 때 이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꾼 게 3이잖아. 그럼 다시 거꾸로 돌리세요. 여기는 다시 3분의 1의 역수 얼마야? 3이 되잖아. 3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생략된 나눗셈, 굳이 나눗셈 기호를 살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혹은 요렇게 부셔도 돼요. 요거를 요 괄호를 분자에 그대로 올릴 수가 있다? 올릴 수가 있다? 어떻게? 요거를 분자에 그대로 올리면은요, 3분의 1 곱하기 괄호 a 더하기 y잖아요. 요 괄호 앞에 곱해진 요 1도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발을 보고, 아, 얘가 나누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괄호 a 더하기 y 나누기 3 이렇게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21번. 를 볼게요. 요것도 이제 나눗셈 기호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20번 풀 때 후자, 나중에 푼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분자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요 1은 생략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요 1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괄호 x 빼기 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이너스가 선생님이 분모로 보낼 수가 있거든. 분모로 보낼게요. 분모로 보내면 깔끔하겠다. 얘를 분모로 보냅니다. 분모로 보내고 얘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형태로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분수로 만든 거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 x 빼기 y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4. 그럼 이때도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 여기 괄호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괄호 해주셔야 돼요. 요 나누기와 빼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지 마시고 철벽을 쳐서 이 괄호를 해주셔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이제 우리가 문자와식, 이제 식의 문자를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하고. 그지? 그래서 문장을 식으로 바꿀 거예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는 이제 친구들이 혼돈의 카오스를 겪는데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 안 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지? 그런 친구들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22분. 한 개의 A1인 귤 6개의 가격을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지금 한 개 A1이라면 6개 샀다며. 그지? 그러면 이 총 가격은 한 개의 가격에서 산 6개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살 수 있으면 이제 껌이에요. 곱하기로 이제 생략할 수 있을 거잖아요. 곱하기 생각하고 수를 맨 앞으로 보내면 6A1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23번. 50원짜리 동전 X개와 10원짜리 동전 Y개를 합한 금액을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낼게요. 일단은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식으로 나타내.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을 하세요. 갑시다. 50원짜리 동전 X개를 합친 금액은 50 곱하기 X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Y개를 합한 금액은 10원 곱하기 10 곱하기 Y가 될 거예요. 그걸 합한 거니까 더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 그럼 이 곱하기를 생략을 해 주시면 50x라고 나타내시면 되고요. 요건 곱하기 생략하시면 10y라고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더하기로 연결하셔서 50x 더하기 10y라고 나타내시면 돼요. 그치? 24번. 한 개에 600원인 볼펜 X개를 사고 Y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 요런 거 우리 여러분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현금 가진 친구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주로 이제 엄카, 아카 아니면 자기 뭐 어머님, 아버님이 용돈 주는 자기 카드를 쓴다거나 카드 쓰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현금 들고 다니는 친구들 있죠. 우리가 계산할 때 요런 거 쓰잖아. 그지? 우리가 거스름돈을 받을 때는 내가 낸 돈에서 이 물건의 가격의 총합을 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Y에서 뺄 거예요. 근데 뭐 샀는데? 600원짜리 볼펜 X개를 샀어요. 그럼 이때 이 볼펜의 총 가격은 600 곱하기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다니까? 곱하기를 생략을 해서 나타내시면 Y 생략 안 돼요. 빼기 600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 빼기 600x1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25번. 젤리 맛있겠다. 젤리 12개의 가격이 x1일 때 한 개의 가격 12개가 x1이면 한 개는 12 나누기 x 하시면 되잖아요. 요 식을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분수로 만들어 보자. 나누기를 생략하고 뒤에 오는 친구를 분모로 앞에 오는 친구를 분자로 보내면 되니까 x분의 12원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2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을 3배한 것에서 n을 7배한 것을 뺀 수를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일단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식으로 나타낼게요. m을 3배한 거. 그러면 배라는 게 곱하기거든요. 그래서 m 곱하기 3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n을 7배한 거. 배가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n 곱하기 7한 것을 빼래요. 그럼 이때 이 곱하기가 생략을 하면 수를 앞으로 보내고 3m 이렇게 되고요. 빼기는 생략 안 돼요. 그 다음에 7을 앞으로 보내고 7n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n 빼기 7n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27번 요거 한번 볼게요. 100의 자리 숫자가 10, 아니 100의 자리 숫자가 10이래. 100의 자리 숫자가 x, 10의 자리 숫자가 y, 1의 자리 숫자가 0이 세 자리 자연수를 기호 x, y를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려. 근데 요거 할 때 친구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선생님 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이때 지금 1의 자리가 0이고요. 10의 자리가 y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x, y 0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나타내는 이 십진법이라는 구조가 사실 어떤 수의 표현체계이긴 한데 좀 생각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235. 235가 원래는 이 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해서 줄여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왜 복잡한데? 지금 100의 자리 숫자가 2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의 자리 숫자가 2다? 그러면 100개짜리 묶음이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개짜리 묶음에 10의 자리니까 10개짜리 묶음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5개? 5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개짜리 낱개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걔네들을 다 더해준 수를 우리는 235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세 자릿수는 그래 이 정도 나타낼 수 있다 치자. 이거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 여섯 자릿수 해서 다 나타내면 어쩔 낀데.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축약을 해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풀로 다 적어 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 이렇게 뭐 각자리 숫자가 x, y 같은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수를 표현하실 때는 이 방법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수로 바로 나타내 주시면 100개짜리, 지금 100개짜리 숫자가 x라는 것은 100개짜리 묶음이 x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x.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y라는 것은 10개짜리 묶음이 y개 있다라는 소리야. 그지?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0이라는 것은 한 개짜리 묶음이 빵개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다 더해준 수가 이 세 자리 자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곱하기를 생략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곱하기 생략을 해서 앞에 수 100x 더하기는 생략 안 돼요. 그럼 요것도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10y 얘는요 계산이 되잖아요. 그치? 1 곱하기 0은요 0은 소멸의 수야. 무엇을 곱하든 간에 없애. 그래서 굳이 뭐 더하기 0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나타내시면 돼요. 100x 더하기 10y로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8번 28번 문제를 봐주시면 100의 자리 숫자가 x, 10의 자리 숫자가 y, 1의 자리 숫자가 6인 세 자리 자연수를 기호 x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아까 푼 거 27번 푼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28번을 뛰어넘어서 이것만 보는 친구라면 27번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반드시 봐주세요. 아시겠죠? 값이. 그러면 얘는 100의 자리 숫자가 x고 10의 자리 숫자가 y고 1의 자리 숫자가 6인 이 세 자리 자연수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지금 100개짜리 묶음이 몇 개 있어요? x개 있어요. 그 100 곱하기 x. 지금 10개짜리 묶음이 몇 개 있어요? y개 있어요. 그럼 10 곱하기 y. 그리고 한 개짜리 낱개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1 곱하기 6. 얘네들을 다 더해준 요렇게 식으로 세 자리 자연수를 표현해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키도키. 그러면 이때 여기 요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면 100x 더하기 여기 곱하기 6을 생략을 하면 10y 1 곱하기 6 계산하실 수 있는 건 계산하시면 돼요. 6이잖아요. 더하기 6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9번 문제. 한 면의 길이가 Acm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자, 이 정사각형이 어떤 도형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모든 이 안쪽에 있는 내각이 90도인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죠. 둘레라는 것은 이 정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변의 길이의 합을 둘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야. 얘도 A, 야도 A, 얘도 A, 쟤도 A. 그럼 A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우리는 A 곱하기 4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둘레 길이를. 곱하기 6를 생략을 하면 4를 앞으로 보내서 4A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30번 갈게요. 요.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B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A래요. 세로의 길이가 B래요. 둘레 길이. 이 둘레 같은 경우에는 봐봐. 요 길이랑 요기 길이랑 같다?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랑 같다?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때 하셨을 거예요. 직사각형 배우면서.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 A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A. B도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B를 다 더해준 게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럼 곱하기 6을 생략을 하면 2A 더하기 2B 요렇게 나타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 둘레 구할 때 A 더하기 B 한 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때 곱하기 6을 생략을 해서 2는 앞으로 보내서 2 괄호 A 더하기 B 요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번 뿅
트럭이 시속 90km로 T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여러분 요거 초등학교 때 한 번씩 했을 텐데 거참 속 시원하다.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죠. 아저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많이 하니까요. 거속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채워넣기. 속력 있죠. 시속 속력의 90을 채워넣고 시간 T시간 동안 달렸대. 그럼 그때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90 곱하기 T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곱하기 생략하라며. 그럼 어떻게 된다? 90T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32번. 자, 얘도 이제 거속시를 채웁시다. 거참 속 시원하당 거속시. 자, 여기에서 시속 6km를 걷는데 X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6km로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려. 그럼 X킬로미터는 거리니까 거리는 X킬로미터. 속력이 나와 있죠. 속력이 6. 그럼 그때 걸린 시간은 이때 그냥 6분의 X로 바로 보시면 되거든요. 6분의 X로 바로 보시고 혹은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X 나누기 6을 생략해서 나타나면 6분의 X가 되더라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가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33번. 33번 가봅시다. A명의 5%를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백분율이죠. 그죠? 이 A명의 5%라는 건 뭐냐면 이 A명을요. 조금 잔인하게 하지만 백등분을 하는 거야. 퍼센트의 개념이 이 퍼센트 백분율의 개념은 전체를 백등분한 거. 백등분한 것 중에 얼마만큼 가져가는 비율인 거거든요. 혹은 전체를 100개로 봤을 때 몇 개만큼 가져가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5%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5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분모가 100일 때 5, 5만큼 가져간다. 그럼 A명의 5%는 A 곱하기 이거를 100등분한 것 중에 5만큼 가져가요. 100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를 생략하기 전에 이거 약분되잖아. 약분하면 약분이 되면 약분하세요. 기하분수가 원칙이니까. 5일은 5, 5, 20. 20분의 1인데 그럼 곱하기를 생략하고 어떻게? 20분의 1을 앞으로 보내고 곱하기 생략하고 a를 뒤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20분의 1a라고 나타내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있는 요 a는요. 분모에 가면 안 돼요.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문자는 분모에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분자에 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분자에 얹을 수는 있어. 그럼 20분의 1a 이렇게 얹을 수 있는데 그럼 이때 문자 앞에 오는 요 1은 생략이 가능해서 그냥 20분의 a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주의해 주실게. 요거 1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20분의 A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A를 따로 떼서 생각하실 거면 여기는 1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쓰시던지 요렇게 쓰시던지. 다만 요렇게만 쓰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34번. 마지막이다. 34번 문제를 보시면 원가가 X1이 물건에 Y%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정가라는 게 원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하는 구조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말을 팔 거야. 양말을 팔 거야. 양말을 어떻게 팔 거냐면 양말 만드는 공장에서 내가 물건을 떼어오는 편에 떼었겠지. 물건을 사올 거야. 공장 사장님한테 물건을 사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양말 한 개를 팔 거라서 공장에 가서 양말 한 개를 1,000원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사서 이걸 팔 거야. 양말 한 개를. 근데 1,000원에 팔면 바보겠지. 그치? 그럼 나는 공장 왔다 갔다 운동만 한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익을 얼마 붙이지? 그래, 500원을 붙여야 되겠다. 내가 500원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가 이제 원가가 되는 거고,
내가 이익으로 500원을 받을 거야. 500원을 붙여가지고 나는 이 정가인 1,500원이 결정이 되는 거지. 아, 그럼 나는 이 양말 한 켤레를 1,500원에 팔 거야. 이게 정가가 되는 거야. 뭐 여기서 안 팔리면 뭐 100원씩 깎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원가가 X1의 물건의 Y%, 이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 Y%가 어디에서 Y%냐면 원가에서 Y%예요. 원가에서 Y%예요. 오케이? 원가에서 Y%라서 원가가 이 X1인데 이 X1의 Y%가 X, 100등분한 것 중에 퍼센트니까 이 X를 100등분한 것 중에 Y만큼 가져가는 이익을 내가 가져갈 거다. 그럼 이 식을 선생님이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X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하기 생각할 게 요거예요. 그럼 얘는 곱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 따로 떼어져 있는 문자는 분자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분모에 가는 거 아니에요. 분자에 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분의 알파벳 순으로 x, y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어요.